선과 선이 만나 이룬 풍경. 섬은 선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크고 작은 능선이 자그마치 360여 개. 오름의 왕국이라 불릴만 합니다. 시시때때 달라지는 빛깔과 온기. 오름은 오래 들여다볼수록 아름답습니다. 오름과 함께 살아온 섬 사람들의 채취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품 안에선 묻 생명들이 나고 자랍니다. 어쩌면 오름은 화산섬이 피워올린 거대한 꽃망울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제주 오름을 새롭게 마주하려 합니다. 오름에서 만난 들꽃과 사람들은 우리의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높고 깊은 신령스러운 산. 화산섬의 모든 풍경과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 한라산입니다. 백록담에 쌓인 눈은 이듬해 봄까지 녹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하룻밤 사이 한라산은 하얀 설국으로 변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준 꽃, 상고대가 만발했습니다. 운 좋게 설경을 맞닥뜨린 등반객들은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눈 덮인 한라산의 하얀 풍광은 예부터 제주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으로 꼽혀왔습니다. 오래전 누군가도 이 광경에 마음을 빼앗겼겠지요. 겨울 한라산에서 오름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북녘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쉬이 잦아들지 않습니다. 오름으로 둘러싸인 동부 중산간 마을 송당리. 주변에 오름이 많아서 오름마을로 불리는데요. 음력 정월 13일은 마을의 가장 중요한 행사가 열리는 날입니다. 당오름 기슭엔 마을 신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신, 백주또는 제주 1만 8천 신의 어머니입니다. 주민들의 치성은 이른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새해를 맞아 한 해의 무사한 영과 풍요를 기원하는 자리. 당굿은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치르는 마을 제입니다. 신방은 주민들이 써낸 가족들의 이름을 신에게 빠짐없이 고하는데요. 한 해 동안 가족 모두가 무탈하길 어머니는 온 마음으로 간절히 염원합니다. 손때 묻은 차롱엔 가족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의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손지 누가 와? 1만 8천 신들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제주는 신화의 땅이기도 합니다.
마음 기댈 곳이 필요할 때 제주의 어머니들은 신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살아갈 힘과 위안을 얻었죠. 오늘은 정월 10살이라고 이 마을 전체 제의를 하는 거예요. 마을도 건강하고 모든 게 농사도 잘 되고 뭐 축산도 잘 되고 그런 거 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지. 내 마음이 정성이요. 마음으로. 이 할머니는 이 제주 도 쪽을 지키고 그 지나간 아기들 다 지키는 할머니 그러니까 지네도 오랑 그렇게 조구나 하나 응? 불전 올리고 복을 놔줬어요. 제도 대통 해줬어요. 저를요. 굿은 늦은 오후까지 이어집니다. 매서운 추위도 마음의 충만함을 이길 순 없습니다. 거친 돌밭과 바다밭을 일궈야 했던 사람들. 정성으로 신을 마주하는 일은 나에게 보내는 뜨거운 위로입니다. 송당리 사람들에게 당오름 본향당은 소중한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계절은 어김없이 우리 곁으로 찾아옵니다. 남녘섬 제주엔 봄이 한 걸음 먼저 찾아오는데요. 봄은 꽃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가장 먼저 고개를 내민 건 노란 복수초입니다. 너른 들녘에선 유채가 꽃잔치를 벌입니다. 노란 벌판과 어우러진 오름은 봄에만 만날 수 있는 색다른 풍경입니다. 중산간의 숲과 오름은 야생화들의 천국입니다. 군락을 이룬 큰 앵초가 고운 빛깔을 뽐내는데요. 꽃들이 피어나는 봄은 가슴 설레는 계절입니다. 제주도 전역엔 360여 개의 오름이 존재합니다. 오름밭이라 불리는 제주의 자연 경관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사례라는데요. 오름은 화산이 폭발하며 생겨난 작은 화산체입니다. 높이와 산세는 물론 분화구의 모양까지 저마다의 생김과 특징이 다릅니다. 화산섬의 기원은 이야기로도 전해집니다. 설문대 할망이 치마로 흙을 날라 한라산을 쌓았다는데 그때 흘린 흙덩이들이 오름이 됐다지요. 모습이 별을 닮았다는 새별오름입니다. 초록의 중턱에서 시인을 만났습니다. 40여 년을 제주에서 살아온 김순남 시인은 자타가 공인하는 들꽃 박사입니다. 아이고, 많이 폈네. 집보다 오름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다는군요. 오름에는 그냥 오름의 그 특유의 갖고 있는 능선이라든지 또 그 오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오름 속에는 이런 작은 생명들이 살고 있어서 더더욱 오름답지요. 오름에 오를 때는 그냥 막연히 풍경만 즐길 게 아니라 이 오름 속에 어떤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지 그것들 함께 보고 함께 알고 오면은 그 오름이 더욱더 정겹고
저 추억에 남죠. 올해도 별처럼 고운 구슬붕이가 새별 오름을 찾아왔습니다. 이 구슬붕이는 봄 되면은 이 잔디 있는 오름에 이렇게 꽃을 이제 군락을 이루면서 저 하늘색 보라색으로 피거든요. 꽃 색깔도 곱고 얼마나 앙증맞고 이뻐요. 별처럼 피잖아요. 그래서 이 해마다 이 구슬붕이 꽃 보러 와요. 시인에겐 오름을 오르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꽃들을 마중하기 위해서죠. 때론 뜻밖의 만남이 더 반갑기도 합니다. 너는 털어졌다. 빨리 좀 오지. 꽃동물을 만나며 시인에겐 특별한 취미가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남들처럼 좋은 장비를 마련하거나 기술을 배운 건 아닙니다. 그렇지. 나는 과연 저 꽃처럼 저 아름답고 향기롭고 그런 모습을 대가 없이 그냥 우연히 나 앞에 오는 사람 앞에 내가 주었던가. 그러니까 꽃은 저에게 기쁨이자 반성이자 또 앞으로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그 도움이 되죠. 시인에게 꽃을 찍는다는 건 꽃과 눈을 맞추는 일입니다. 시인은 지난 40년을 꽃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봄을 맞았습니다. 봄날의 들녘엔 초록이 넘실댑니다. 대지의 푸른 풍경은 바람과 함께일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동거문이 오름 동쪽 자락. 소들이 모여드는 이곳은 하도리 축산계에서 운영하는 공동 목장입니다. 오늘은 축사에서 겨울을 지낸 소들이 목장 생활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겨울철에 집에서 맸다가 지금 이 방목해가지고 이제 오늘 새 출발하는 거지. 아, 소들이 이제 그러면 답답했다가 나오면은 좋아하겠네요. 좋아하지. 기분 좋아가지고 풀도 뜯어먹고 건초 먹다가 나오면은 기분 좋지. 먼 길을 달려 다시 찾아온 보금자리. 몸의 기억을 따라 들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드넓은 땅과 시원한 공기가 잠들었던 본능을 일깨웁니다. 하지만 바깥 생활이 처음인 송아지에겐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엄마의 응원에 다시 용기를 내보는데요. 드디어 만난 새로운 세상. 대지의 넉넉한 품 안에서 어린 생명은 건강하게 자라날 겁니다. 생명이 찾아든 오름엔 활기가 넘칩니다. 소들이 그 축사에서 5개월 동안 그 움츠렸던 그 어떤 자기 어떤 육체가 우리 그 넓은 그 목장에 오니까 자기가 기분이 좋아서
그러고 뛰는 겁니다. 그 대신 건강한 소는 그렇게 활기를 갖죠. 4월, 제주엔 비가 자주 내립니다. 부슬부슬 연이어 내리는 이 비를 고사리 장마라고 하는데요. 막 자라기 시작한 고사리가 비를 맞고 쑥쑥 올라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한라산 자락에서 자란 제주 고사리는 임금님께 진상됐을 정도로 맛과 품질이 훌륭합니다. 물령아리 오름일 때는 고사리가 많이 나는 일명 고사리밭입니다. 오춘자 할머니가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친척 손녀도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고사리는 꺾어도 다시 자라납니다. 누군가 다녀가도 꺾을 게 남아있는 게 고사리밭입니다. 할머니의 고사리밭입니다. 60년을 오가며 익혀둔 곳입니다. 가난했던 시절, 지천에서 피어나는 고사리는 빈 주머니를 채워주는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그 옛날에 못 살 때는 쌀 사다가 밥도 지어 먹고 아이들 학교 갈 때 차비도 내놓고 등록금도 내고 이걸로 많은 그 수입을 보고 살았어요. 지금은 너무 우리 살기가 편하니까 제사상에 올릴 것만큼 가고 그래도 심심하면은 조금 뜯어서 조금 용돈 조금 더 보태 쓰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에는 산에 고사리 받는 사람이 없었지만은 거기는 산에 고사리 받는 사람이 잠자면서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걸어서 그때는 차도 없었지요. 그래서 걸어서 올라간 저 영아리 위에 가서 고사리를 뜯어서 거기서 산에서 팔고 그냥 바구니 하나만 뚫어매고 집에 오고 돈 손에 잡고 그렇게 오면서 살았어요. 단순한 것 같아 보여도 고사리를 꺾는 데엔 요령이 필요합니다. 초보 고사리꾼의 가방은 쉬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꺾었어요 오늘? 저는 많이 못 꺾었어요. 많이 꺾었습니다. 손이 느려서 너무 작아요. 괜찮다. 제주에 살며 고사리밭 하나 없는 이가 몇이나 될까요? 제주의 들녘은 누군가의 귀한 고사리밭입니다. 꺾은 고사리는 삶아서 말려야 합니다. 들녘에서의 시간이 절반이라면 이제부턴 불 앞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어머니의 봄날은 고사리 향과 함께 깊어갑니다. 올해 명절과 제사엔 오늘 장만한 이 고사리가 상에 오를 테죠. 미역나영은 이거 어떤 건 영 좋은 것만 꺾었으니 오늘 처음으로 갔는데 더 꺾어야 하네. 제사상에는 고사리 빼지진 않아요. 다른 채소는 하나라도 빼줘도 예, 고사리는 꼭 올려야 돼요. 제사할 때마다 딱딱하게 보관을 탁 해놔둬요. 바싹하게 많이 것이죠. 해안에도 봄이 내려앉았습니다. 제주살이가 도시인들의 로망으로 떠오르면서 장기 여행객을 마주치는 일도 흔한 일이 됐습니다. 만승 씨는 아내와 함께 제주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머문 지 한 달이 됐다는데요. 강원도에 사는 부부가 봄마다 제주로 달려오는 이유는 바로 고사리 때문입니다.
강원도도 고사리가 있는데 아주 귀해요, 여기. 그래가지고 뭐 한두 번 먹을 거나 잘하면 꺾을까.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구경하기도 힘들어요, 지금은. 제주도는 뭐 아암대 구경 들어가 보니까 무조건 아침 일찍 들어가면은 뭐 완전히 그 고사리 뭐 보이는 게 고사리더구만. 예. 그래서 세상에 고사리가 이래 많은 데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근데 꺾는데 또 재미가 있으니까 오전 부지런히 땀 흘려가면서 이제 오전 작업하고 오후에는 이제 말리고 삶고 이래가 진짜 하루 일과를 보내는 거죠. 부부는 한 달 내내 고사리를 꺾었다는데요. 고사리를 삶아내는 일도 척척입니다. 정말 이게 손이 많이 가는 거야. 이젠 영숙 씨가 더 제주를 좋아한다네요. 처음에는 와서 바람 막 비도 많이 오고 참 짜증스러운데 지금은 이제 머리도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하더라고. 얼굴도 좋아 보이시네. 얼굴은 원래 예쁜 얼굴이에요. 영숙 씨의 고사리 사랑은 대단합니다. 여기도 또 가득 채워놨어. 거기도 또요? 여기도 채워놨어. 아이고야, 이게 다. 다야. 삶은 고사리는 바닷바람에 말리는데요. 부지런히 장만한 고사리는 친구와 이웃들에게 나누어줄 선물입니다. 그냥 무조건 좋으니까. 근데 막 가시는 굴 있죠. 그 들어갈 땐 여기도 옷도 잡고 다니고 머리도 모자도 벗겨가고 그런데 그게 조금 그랬지만 이제 있는 거 보고 꺾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예, 앞으로 계속 다녀봐야지. 힘 있는 데까지 다니고. 그 뭐 낙이란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여행 다니고 좋은 공기 마셔가면서.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자연의 혜택을 만끽하는 삶. 부부에겐 더할 나위 없는 선택입니다. 아, 이 고사리 엄청난 데인데 다 피었네, 다 피었어. 이거 참 아깝다, 아까워. 이젠 누가 봐도 고사리 좀 꺾을 줄 아는 고사리꾼이 됐는데요. 고사리를 따라가다 보니 예쁜 꽃밭을 만났습니다. 제주의 들녘에서 부부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 한라산에도 봄이 왔습니다. 해발 1600m, 고산 초원지대인 선작지왓입니다. 털진달래가 탐스러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산노루는 봄날의 성찬을 즐깁니다. 키 큰 목련나무도 하얀 꽃송이를 가득 피워냈습니다. 봄은 꽃으로 깨어나고 꽃으로 물드는 계절입니다. 조천읍 서늘리에 있는 골채오름입니다. 작고 낮은 오름은 봄이면 벚꽃동산으로 변하는데요. 오름에서 만나는 벚꽃은 색다른 감흥을 선사합니다. 제주는 왕벚나무 자생지이기도 합니다. 한라산 길목을 수놓은 이 군락도 제주 고유종이라는군요. 100여 년의 세월을 산 한라산 왕벚나무는 올해도 고운 꽃을 피워냈습니다. 오름이라고 모두 솟아있는 건 아닙니다. 한원은 분화구가 지표보다 낮아서 분지처럼 보이는 오름입니다. 큰 논이라는 이름처럼
직경 1km가 넘는 분화구는 논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제주에선 보기 드문 물 머금은 땅. 제주 사람들은 500년 전부터 이곳에서 논농사를 지어왔습니다. 모내기를 하는 날, 동네 초등학생들이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장화를 싣는 일도 아이들에겐 새로운 경험입니다. 난생 처음 마주하는 풍경. 아이들의 눈엔 모든 게 신기하기만 합니다. 이제 진흙이 있어요. 이게 뒷발이 있어요. 조심스럽게 고사리 손을 보태는데요. 아니. 이거 어떤 되겠다. 진짜 잘못했네. 내가 안 될 것 같아. 됐어. 뻥 들어. 깊이 들어. 좀더 안으로 했어. 여기 잡아. 오케이, 됐어. 선생님 들어와요. 연두빛이 더해진 논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닮았습니다. 아이들이 무럭무럭 커가듯 어린 모종도 오름 안에서 쑥쑥 자라날 테죠. 몇 달 뒤, 들판은 온통 초록입니다. 훌쩍 자란 벼들은 한온의 풍경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특별한 손님들이 한온을 찾았습니다. 한온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아름아름 모여 현장 답사를 나왔다는데요. 사실 10여 년 전만 해도 한온은 잘 알려지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이것도 이 알오름도 언제 부추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피 흰색이었다가 5만 년 전에 탄생한 한온 분화구는 생태계의 타임캡슐로 불립니다. 네, 한온은 제주도에서도 우리나라 유일하게 지하수와 만나서 거대한 분화를 일으킨 그런 마루형 분화구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크고 또 그 안에 다른 소화산체, 오름이 그 안에 또 들어있고 그래서 중요한 곳이고 오랜 세월 동안 수만 년 동안 여기가 이제 퇴적이 돼서 그런 오래된 역사 또는 이제 자연의 어떤 이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50년대 한온의 모습입니다. 중산간 오름 군락과 한라산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능선이 이룬 화산섬의 풍경은 세월이 지나도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한온은 자세히 들여다봐야 가치를 알 수 있는 오름입니다. 보기 드문 귀한 식물을 만났습니다. 삼백초는 저지대 습지에서 자라는 식물인데요. 제주가 자생지인 삼백초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 위기종입니다. 일부 농가마 삼백 제주도도 저쪽 그 고산 양모밀 삼백초는 뿌리도 희고 잎도 희고 꽃도 흰색이어서 이제 삼백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멸종위기 2급 식물로 지정돼 있고요. 자생지는 주로 이제 습지에 자랍니다. 습지에 자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만 자생하고 있습니다. 희귀한 이유는 이 번식력이 굉장히 잘 되는데 습지에만 자랍니다. 습지가 자꾸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멸종 위기가 된 거예요. 이대로라면 한온은 삼백초의 마지막 보금자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논을 품은 오름 한온. 한온은 화산섬이 탄생시킨 특별한 보물창고입니다. 다시 목장을 찾았습니다. 4개월 만인데요.
알오름으로 불리는 작은 언덕에 올라가 있는 건 다름 아닌 소 주인들입니다. 엇비슷해 보여도 자기 소는 금세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름에 한 번 소들을 보러 온다는군요. 주인들이 한데 나서 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 소를 키워온 내공이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200마리가) 넘는 소떼를 이동시키는 일은 오랜 경력의 태우리에게도 녹록지 않은 작업입니다. 자, 모두들 모인 것 같죠? 송아지도 잘 따라왔네요. 왜 자기 소 잘 있느냐고, 뭐 어떻게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고 진드기 약속하고 그러는 거죠. 와서 그 소를 자꾸 봐야지. 15일에 한 번 약하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날은 와서 소 잘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소들을 불러 모은 건 진드기를 퇴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초원에서의 자유를 누리려면 이 정도의 수고는 감수해야겠죠. 이제 돌아갈 시간입니다. 소들이 돌아온 초원은 다시 활력이 넘칩니다. 아버지는 이곳을 아들, 딸에게 온전히 물려주고 싶습니다. 절대 안 파는 이유가 후손들한테 이거 있으면 젊은 사람들랑 축산 목장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래. 그러니까 이건 도전하는 거지. 딴 데는 막 공동 목장들 팔려도 여기는 안 팔잖아. 그 얼마나 좋아하게. 초록의 대지에서 소들은 풍족한 여름을 났습니다. 동거문이 오름 자락엔 오늘도 태우리의 꿈이 흐릅니다. 오랜만에 내리는 반가운 비입니다. 영아리 오름엔 비가 오면 드러나는 신비로운 풍경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엔 생명들이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여기는 그 생태계에서는 매우 필요한 자연 습지입니다. 그러니까 소동물들, 물 위에 사는 뭐 소금쟁이라든지 이런 물방개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반드시 이 물이 있어야 살아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물과 어우러져 살면 뭐 잠자리라든지 이런 그 날짐승들도 많이 날아오고, 그다음에 노루나 뭐 이런 그 말 같은 자연에서 이제 살아가는 애들에게는 중요한 식수원이 되고 있는 생명수가 되겠습니다. 습지를 품은 영아리는 비온 뒤가 아름다운 오름입니다. 웃바매기 오름 기슭에서도 습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목을 축이고 쉬어가기에 이만한 장소가 없는데요. 초원의 오아시스인 셈이죠. 지역 주민에게 물어봤더니요, 그 주변에 흩어진 물들을 모은다고 해서 흩은 물이래요.
여기에 이제 말 방목하는 분들, 뭐 예로부터 소나마를 방목하면서 여기에서 물을 먹고 이제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노루라든지 뭐 물이 그렇게 깊지 않고 적당히 야트막하니까 여기엔 매우 귀한 식물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귀한 식물을 만났습니다. 둥근잎 택사는 제주에서 발견된 희귀 식물입니다. 한여름이면 긴 꽃줄기 끝에 앙증맞은 꽃들이 피어납니다. 어리연 꽃도 잎을 물에 띄워 자라는 습지식물입니다. 활짝 핀 꽃은 아침에만 볼 수 있다는군요. 비가 내린 숲은 새로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생기를 머금은 초록. 산책에 나선 노루도 숲의 싱그러움을 즐깁니다. 숲은 버섯들의 천국입니다. 꽃갈 쥐눈물 버섯이 꽃처럼 송송 피어났습니다. 빛깔의 유혹은 강렬합니다. 말이나 소의 배설물에서 자라는 기이한 녀석도 있습니다. 능선을 따라 가로놓은 무덤은 오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음력 8월이 되면 제주의 들녘은 벌초객들로 북적입니다. 제주에선 일가 친척이 모여 이른바 모둠 벌초를 합니다. 이맘때 한라산을 오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일반 등반객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모두 같은 성씨를 가진 친족들입니다. 8월의 첫 일요일엔 함께 한라산에 오른다는데요. 물 한 잔 찍는데 물 드시겠어요? 물. 괜찮습니다. 익숙해도 쉽지 않은 길입니다. 어머니 어떻게 괜찮으세요? 아이 우리는 뭐 이 나이 나 70까지는 나가 이디 70까지는 딱 다니려고. 70 단 다음에 조카들 앞에. 70 다니면 몇 회 했고? 40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개로 해발 1300m 사라오름입니다. 사라오름은 분화구 안에 물이 차는 몇 안 되는 산정화구호 오름입니다. 긴 가뭄으로 호수는 작은 웅덩이가 됐습니다. 바닥을 드러내도 그저 신비롭고 웅장합니다. 사라오름 정상. 이곳엔 가족들의 조상묘가 있습니다. 여기가 제주도에서 제1혈이에요. 1혈. 일혈이라 가지고 여기가 뱀이 개구리 잡아먹는 형상이다 해가지고 자손 번창 혈이령 해가지고 제주도에서 제1혈. 숨 돌리는 것도 잠시. 벌초가 시작됩니다. 산을 오르려면 예초기는 큰 짐입니다. 옛날 방식 그대로 낫으로 직접 풀을 베어냅니다.
비석은 나 중학교 때 뭐 해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영평에서 제일 힘센 사람 둘, 이제는 그분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청년이었었는데 두 사람이 좀자멍 지어가지고 저 비석을 이까지 지어 올린 거라고. 자손들의 땀과 손길이 만들어낸 진풍경입니다. 재물에도 정성이 가득합니다. 산행길에 행여 흐트러지지 않을까 마음 쓴 흔적이 역력합니다. 우리가 벌초 오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유 어때 이까지 왕이네 저 산 서수가게 영어는 사람들도 많고. 벌초는 이제 그 조상님들의 묘에 대해서 그 이렇게 벌초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사촌 형이나 삼촌들이나 같이 모여서 오순도순 이렇게 와가지고 그 등산겸 해서 모이는 자리도 되고 해서 벌초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말끔해진 산소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래된 전통이라지만 마음이 이어지지 않았다면 없었을 시간입니다. (1년에) 한 번 살아오름에 오르는 사람들. 한라산이 품은 신비로운 풍경 속엔 가족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요 고사리 있다. 고사리 쌩쌩하다. 여름. 조근 녹곰에 오름 어귀. 언제나처럼 꽃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여럿이 함께입니다. 아이고 이거 이번 비 맞고 이제 올라왔어. 와 이쁘게 선생님 사진 못 찍고 눈에 담아야 되겠네요 오늘은. 예, 담고 싶은 사람 담으세요. 오차. 여기가 한 척이. 성미야. 네? 메마른 시절에도 꽃들은 제 할 일을 해내고야 맙니다. 잎도 싱싱하고 다 좋아. 근데 이 아이가 활짝 피어야 그나마. 근데 왜 하나밖에 없네. 또 있을까? 향기가 되게 좋은 아이인데. 작고 여린 생명과 눈 맞추려면 엎드리는 일은 다반사. 이렇게 눈썹처럼. 이렇게 날개를 펴야 되는데. 반장을 끼고 그래. 찬찬히 살피며 느리게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오케이. 먹으면 하죠. 세게 뽑으면 안 되는데. 자꾸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것들 그냥 지나치던 것들이 새록새록 다시 보인다거나 할까요? 전혀 우리가 간단히 그냥 무심코 지나치던 그 꽃들이 알게 되니까 새록새록 새로운 그 기분이 많이 들죠. 걸음을 멈춰 세운 건 키 작은 나무. 넓은 잎과 거꾸로 매달린 생김새가 날개를 펼친 박쥐를 빼닮았는데요. 그래서 이름이 박쥐나무라는군요. 숲이 건넨 달콤한 선물은 시인을 들뜨게 합니다. 어디요? 아주 달아요. 달아요? 예. 그 계량종보다 달아요. 근데 이게 너무 열매가 잔잔해가지고 사람들은 별로 잘 안 따먹는데요. 거의 다 땅에 떨어져 버리고 익으면 자기대로 떨어져 버리고 떨어지면 뭐 기어다니는 짐승들도 먹을 거고. 한 입 털어놓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고대하던 꽃동무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오름숲의 대표적인 여름꽃. 이르지도 늦지도 않은 기분 좋은 꽃마중입니다. 산수국은 빛깔이 고운 꽃입니다. 다발을 이룬 탐스런 생김새엔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데요. 이것이 진짜 꽃인데 이 꽃들이 꽃송이가 너무 작아요. 작으니까 이 큰 헛꽃이라는 이 큰 꽃을 다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벌나비들을 멀리서도 쉽게 보고 오게 할 수 있죠. 벌은 꽃에 머물며 가루바지를 도와줍니다. 크고 화려한 헛꽃의 유혹은 생존을 위한 꽃의 전략인 셈이죠. 시인은 꽃에서 우리네 인생살이를 읽습니다. 한 개체는 너무나 작아요. 돋보기를 쓰고 봐야만이 꽃잎을 볼 수가 있는데 혼자는 비록 미미하고 작은 꽃잎이지만 이렇게 여럿이 모이면은 큰 꽃다발이 되어서 또 함께 사는 공생하는 그 방법을 이 꽃들은 알고 있지 않나. 그 공동체 생활을 저는 이 꽃에서 느끼고 그래서 감명을 받습니다. 숲에선 시간도 꽃을 따라 흐릅니다. 한바탕 꽃잔치를 벌이다 보면 끼니 때를 넘기기 일쑤인데요. 저는 오늘 잎만 갖고 왔습니다. 여기 이거를 펼치게. 응. 그래. 맞아. 이거 안. 이거 내가 아까 그게 와서 먹어. 그래서 제일 통통하고 단거 뿌려서 선생님 드시는 나무가. 쉬어가는 동안에도 온통 꽃 얘기입니다. 한 달이나 두 달쯤 우리가 그 기수별로 해서 중간에 쉬는 기간이 좀 있어요. 그럴 때는 막 몸살 나는 것 같아요. 막 그리운 님을 못 봐서 막 병 생기듯이.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는 그 꽃몸살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제 그렇게 전화를 드려요. 선생님 저 꽃몸살 난 것 같아요. 막 그러면 그 수업 시간이 아니어도 가끔씩 저를 불러주세요. 시인은 꽃이 주는 기쁨을 더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꽃을 사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 제주도는 그 특히 한라산은 그 세계 어디에 내놔도 그 자랑할 만한 그런 그 식물의 보고라고 일컫거든요. 요즘 워낙 뭐 그 오름 오르는 사람들도 많고 꽃 찍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예쁜 꽃사진을 찍기 위해서 다가가는 건 참 좋은데 나로 인해 내가 내 욕심에 의해서 그 옆에 있는 다른 아이들이 밟혀 있지 않을까. 뭐 숫자가 많으니까 이 정도는 밟아도 돼 하는 이런 생각은 정말로 갖지 말았으면 좋겠고 내 발에 의해서 하나라도 밟히면 내가 미안하고 가슴 아파하는 이런 마음 자세로 숲을 든다면 좋겠고. 다시 새별 오름입니다. 햇띠는 머리보다 조금 더 새해가 되면 이곳에선 오름을 태우는 들불 축제가 열립니다. 꼭 불을 도착을. 올해도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축제장을 찾았는데요. 해묵은 풀과 해충을 없애기 위해 초지에 불을 놓던 풍습이 축제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어둠을 밝힌 오름에서 새해의 무사 안녕을 기원합니다. 달집을 태운 불이 오름 전체를 뒤덮습니다. 활활 타는 불길 속에 애군도 함께 날려보냅니다. 별을 닮은 오름이 별빛보다 환하게 타오릅니다. 너무 좋아요. 처음 왔는데 너무 좋아요. 저희 서울에서 살다가 작년에 와가지고 작년에도 오고 싶었는데 작년에 날씨가 안 좋아서 애들이랑 못 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너무 좋아요. 그 불 보면서 작년 일도 조금 생각나고 이제 반성할 것도 하면서 이제 가족들하고 아까 화이팅도 했는데 너무 좋아요.
평소에 잘 볼 수 없었던 건데 제주까지 멀리 왔는데 이렇게 멋진 구경해서 너무 좋고요. 올해도 건강하고요. 저희 가족 모두 하고 싶어하는 일 모두 다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모두 다 행복한 한 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여전히 오름에 올라 새 봄을 고대합니다. 저마다의 뜨거운 다짐들이 새별 오름의 밤을 밝히고 있습니다.